해봅시다, 여러분. 자, 또 즐거운 합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와. 내일 해야 할. 여러분, 근데 학교 가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0시까지. 아이, 뭐야? 그럼 내일 바꿨잖아. 내일은 뭐가 많아? 1시 반? 아, 1시 반까지면은 바꿔야 되긴 했겠다. 그치? 원래 1시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가느라. 여러분, 학교 가서 뭐 했어요? 생기고. 아, 그거 할 때구나. 역시 고3이란. 지윤이가 생기고 했어? 네, 그거랑 숙제 풀고. 숙제요? 네, 학교 가서 뭐 하는 거 별로 없죠? 네 없죠. 때마다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깜빡했니? 네. 그랬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내일 이제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오늘로 바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또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뒤에 거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진도를 또 토닥토닥 한번 나와보도록 합시다. 토요일날 할 수업은 그대로입니다. 토요일은 그대로고, 그 수요일에 해야 됐던 것만 오늘 땡겨서 하는 거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설부충이 있는 거 아시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설부충이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이야. 저는 오늘 설고 중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네. 오늘은 내일 네.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오늘로 바꾼 거고, 부득이하게 다음 주 화요일이 설부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설부충,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 그러고 나면 이제 설이야 곧. 설 딱 쉬고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에 오시면 되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그러하다.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도 왜 똑같은 시간대로. 이 시간대요. 너 이 시간대가 좀 애매해? 아, 왜냐면 많이 애매해요. 야, 그러면 그때 얘기하지. 정할 때 얘기하지 그랬냐?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요? 화요일 날, 맞아, 화요일 날 학원 없지 하고 괜찮겠다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그래요? 없네 수업이 껴있더라고요. 아하, 그게 이제 한번 정하고 나면 또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또 시간을 또 맞춰봐야 되고, 그게 학원 차원에서 또 안내문이 나간단 말이야. 뭐 이제 설부터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서 또 이겨내야죠. 네, 남는 시간에 뭐 숙제를 좀 하시거나, 네. 뭐 그런 숙제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걸로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풀었나? 이제 뒤에 이제 쭉 가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2번 하면 되죠. 2번으로 가자. 찬반, 재직연수,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그 다음이 A고, B고, C고, D고, 150이고, 210이고, 120이고, 240에 360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재직연수와 어쩌고저쩌고의 조사를 한 표이다. 재직연수가 10년 미만일 경우, 재직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입니다. 재직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P에 10년 미만인 확률은 전체 경우에도 360 중에 10년 미만인 건 120이죠. 그래서 3분의 1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재직연수가 미만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 B에 찬성할 사건. 찬성할 사건은 전체 360분의 찬성은 150이죠. 동그라미 날려놓고 3으로 나누면 12분의 5.
이렇게겠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 독립일 때라고 했으니까 독립이면 뭐가 성립해? 얘네 둘의 곱이 P 찬과 P 10년 미만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P 찬교 10년 미만이랑 같아야 되지. 이거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찬성이랑 10년 미만 두 개 곱하시면 3분의 1이랑 12분의 5고요. 얘가 둘의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360중에서 찬성이면서 10년 미만인 건 A지. 그래서 360분의 A랑 같아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은 36분의 5잖아. A는 그러면 몇이겠어? 50이겠죠. 됐나? A값 구하라니까 50입니다. 들어갑시다. 한번.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중 K개는 흰 공이고 나머지는 검은 공이다. 1부터 K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고 검은 공에는 K 더하기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B 흰 공이 A 흰 공이 A 그 다음에 뭐죠? 잠깐만. 흰 공이 K개고 검은 공이 8-K.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 흰 공 나오는 거 A, 검은 공 나오는 게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 잠깐만. 흰 공이 A, 홀수가 B. 이렇게. 그랬을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K값을 정할 때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일단 흰 공의 확률 이 A 한번 구해봅시다. 흰 공의 확률은 전체가 8개 중에서 흰 공 K개 들어있다면 8분의 K겠죠? B.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홀수가 나올 거는 8분의 4겠지. 2분의 1이겠죠? 아니다. 잠깐만. 맞나? 맞네. 지금 번호가 연달아 적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 2번, 3번 해서 8번까지 있는데 흰 공은 1번부터 K번까지가 흰 공이고요. 흰 공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검은 공인데 그 숫자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흰 공에는 1번, 2번, 3번 만약에 K가 3이면 1번, 2번, 3번 흰 공이 있는 거고 검은 공에는 이제 4번부터 8번까지가 적혀 있는 거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것인데 이제 한번 보자. 그렇다면 B 홀수 요거 B죠. B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PA 곱하기 PB를 하시면 8분의 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K겠지? 요 녀석이 뭐랑 같아야 돼? 독립이라고 했죠? 독립이대로 A 교집합 B랑 같아야 되겠지? 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없다는 거야?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거야 개수지. 맞지? 얘가 그러면 16분의 K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만약에 흰 공이면서 홀수인 것의 개수를 K니까 뭐 L이라고 한번 해볼까? 흰 공이면서 K 그 홀수인 거의 개수를 L개라고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 전체는 8개 중에서 흰 공이면서 홀수인 게 L개 들어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와 16분의 K 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L은 몇 개 들어있어야 되냐면 2분의 K개 들어있어야 돼. 네. 그래서 뭐 보라는 거죠? 모든 K 값을 그러면 이제 생각. L이 2분의 K가 들어있다는 말은 K는 무조건 짝수여야 되겠지. 왜냐면 L도 개수니까.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애는 2개, 4개, 6개겠네요. 2, 4, 6이겠네. 보세요. K는 1에서부터 7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짝수는 2, 4, 6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개, 2, 4, 6.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하면 3개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2일 때, 4일 때, 6일 때도 다 구해서 하긴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4번으로 가보자. 아연아 잘 따라오고 있니? 좋아요. 이렇게 그걸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A가 1, 2, 3, 4예요. 문제 한번 봅시다. 교집합이 3분의 1이고요. 독립이래. 주사위를 던질 때네. 그러면 PA가 6개 중에서 4개니까 당연히 6분의 4 해서 3분의 2겠지. 그러면 당연히 PA랑 PB를 곱하면 교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PA급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PA가 3분의 2였잖아. P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집합 B는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PB는 당연히 뭐겠다? 2분의 1이어야겠다. 저 구하라는 게 사건 B의 개수를 구하라 인 거니까 2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B는 그러면 원소가 3개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B를 구성하는 이 사건은 3개 들어있어야 되겠다는 소리죠. 오케이. B를 구성하는 사건은 3개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A와의 교집합을 했을 때 3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교집합에 지금 원소가 2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A랑 2개가 겹치면서 원소는 3개인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럼 A는 1, 2, 3, 4잖아. 1, 2, 3, 4니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자, A랑 2개가 겹친다고 했어. 교집합이 3분의 1이었으니까 2개가 겹치려면 이 4개 중에서 겹치는 거 2개를 정하면 되지. 이게 4C2. 그래서 만약에 1과 3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면 2하고 4는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B의 원소는 총 3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1, 3을 가지고 있으니까 1개가 더 있어야 되지. 남은 원소는 1, 2, 3, 4니까 5, 6이 남았죠? 그러니까 5, 6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그게 2C1이겠다. 만약에 그래서 5를 선택하면 5가 1로 들어오는 거고 6은 선택을 못 받아서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러면 B는 1, 3,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라서 12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갑시다. 5번으로 갑시다. 여러분, 확통은 어때요? 할수록 좀 별로 안 어려운 느낌이 좀 있나요? 아닌가? 계속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쉽기는 해. 그래요? 이게 이제 좀 그런 느낌이 개념 파트에서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파트에서는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또 확통은 그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별 이상한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내신을 친다고 하면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또 예를 들어 엄청 노가다를 해야 풀리는 어떤 계산식이 엄청 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또 어려운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보다는 막 활용이 좀 많이 된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확통에서 은근히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그 개념 자체는 제가 이제 확통 처음 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개념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개념을 약간 도구처럼 사용을 하시고 확통은 유형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유형을 딱딱딱 해놓고 이제 걔네들을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쪽에 이제 마플 교과서를 하실 때는 뭐 그렇게 되게 엄청 어려워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따라가시고 이제 유형에서 하고 이제 좀 심한 문제들도 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그것들이 좀 쌓이겠죠. 그래서 확통은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합시다. 일단 5번 한번 가봅시다. 독립특강의 계산이고
A, B가 서로 독립이고요. P, A 교 B가 들고 와요. 이거 해보자. 자, 일단 여기서 PA는 4분의 3이다. 여집합이 4분의 1이라는 건 PA는 4분의 3이다. 요거 구할 수 있고요. 자, A 합 B를 한번 해볼 건데 PA 합 B는 PA 플러스 PB에다가 PA 교비를 뺀 걸 거란 말이야. 근데 PA는 4분의 3이잖아. 여기다가 4분의 3을 딱 쓰고 이게 요건 좀 지워놓자. 여기다가 4분의 3을 딱 쓰고 여기 5분의 4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딱 따라올 건데 여기 PB를 X를 아니 그냥 PB라고 할까? PB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 교비는 말이다. 얘는 독립이니까 얘가 PA 곱하기 PB지. 곱합은. 근데 PA는 4분의 3이잖아.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PB야. 됐냐? 그러면 4분의 3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20분의 16에서 9를 빼는 거니까 20분의 7.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 PB지. 따라? PB에서 4분의 3 PB를 빼면 4분의 1 PB잖아. 되냐? X에서 4분의 3X를 빼면 4분의 1X잖아. 이해되니? 양변에 4를 곱하시면 뭔가 이상한 거. 잠깐만. 뭐가 이상하지? 20분의 7이 아닌데? 제가 5분의 3, 얘가 4분의 3. 그러면은 저거에서 제가 5분의 4에서 저거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4분의 1 PB가 넘어가면 5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면 얘가 5, 3, 15 얘가 16 아이 1이죠 1 아 이상하네. 4를 곱하면 5분의 1이 PB입니다. 그렇죠? 일단 PB 구했으니까 이제 PA 교비를 구합시다. PA 교비는 PA 곱하기 PB잖아? PA는 4분의 3 PB는 5분의 1이니까 2개 곱하시면 20분의 3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6번 자, 두 학생 A, B가 오디션에 참석하여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랑 5분의 3이래.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만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A가 3분의 1, B가 5분의 3.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 A가 되고 B가 안 되거나 A가 안 되고 B가 되거나지.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되고 B가 안 되는 걸 한번 해봅시다. A가 되는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고요. B가 될 게 5분의 3이었으니까 B가 안 될 확률은 5분의 2겠지? 그러면 15분의 2겠죠? 두 번째로 A가 안 되고 B가 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안 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안 된 건 3분의 2겠지? 그리고 B가 될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곱하시면 5분의 2 되는 거 아시겠어요? 다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얘하고 얘겠죠. 15분의 2와 5분의 2를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8겠죠. 됐나요? 다음으로 갑시다. 7번.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80% 60%인 강인이와 승호가 차례대로 승부차기를 한 번씩 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80% 60%니까 10분의 8 10분의 6이니까 그러면 5분의 4와 5분의 3이네.
자,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 하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아닌 걸 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둘 다 실패할 확률을 뺍시다. 그래서 전체에서 둘 다 실패하는 거, 강인이가 실패하는 건 5분의 1이고요. 승호가 실패하는 건 5분의 2죠. 그러면 25분의 2니까 계산하면 25분의 23이겠다. 됐나요? 여기는 소수로 해놨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여기 독립과 종속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여 사건이 붙어도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제가 예로 저번에 든 게 병과 인종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종과 병이 만약에 서로 독립관계라면 병에 걸릴 확률이 얘가 뭐 인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흑인과 백인이 있다고 치면 병이 걸릴 확률이 이제 인종이 흑인이냐 뭐 백인이냐 이거랑 독립관계에 있다면 병이 안 걸릴 확률도 인종이랑 당연히 영향을 안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병이 걸릴 확률이든 안 걸릴 확률이든 어차피 사실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인종과 병과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면 안 걸릴 확률도 똑같이 인종이랑 상관관계가 없겠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관계라면 여기에 뭐 어디 여집합이 붙든 여기에 여집합 둘 다 여집합이 붙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여집합이 붙든 얘네들은 서로 전부 다 독립관계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서로 독립이면 저게 독립이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뒤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여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관련 문제들은 많은데 한번 풀어보시려면 풀어보셔도 좋아요.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진입 판단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배반 사건이면 서로 A, B가 배반이면 종속이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행 조건들이 보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들이 보통 붙어 있어요. 그럼 진입 판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반 요소로 종속이냐 인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하는 그 판단을 하려면 예를 해봐야 되잖아.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해봐야 되잖아. 이게 성립하면은 무조건 독립이고 아니면 독립이 아닌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교집합은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0일 거야, 그치?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면 PA랑 PB를 곱해서 0이 돼야 되는 건데, 맞죠? 아까 뭐라고 했죠? 둘 다 0보다 크다 했잖아. 0보다 큰 거 두 개 곱해서 0 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 성립할 수 없지. 그러니까 PA 곱하기 PB가 PA교비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지. 그러니까 종속이지. 이해되니? 그 얘기입니다.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냐 이거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거 서로 독립이면 AB가 배반이 아니냐 라는 거겠네요. 이제 얘는 맞을까요? 이것도 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그 수학 때 명사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죠? 이거랑 이거는 대우관계잖아. 배반이면 종속이냐라는 거를 종속이 아니면 배반이 아니냐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대우관계란 말이야. 위에 게 지금 참이었죠. 얘가 참이었잖아. 당연히 밑에 것도 참이죠. 당연히. 그래서 뭐 쟤까지 뭐 굳이 뭐 저 증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으니까 그런 거보다 하시고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한번 가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한번 가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나름 재밌고요. 저 공식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그다지 계산은 좀 더러운데 그 어떤 식을 세우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알죠? 예를 들어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이런 거 구해봐라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6개 중에 3개다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6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구해봐라 하면 구할 수 있니? 그런 거 구해봐라 하면 구할 수 있어요? 6번 던져서 주사위 눈이 2번 나올 확률 구해봐라 하면 구할 수 있니? 대충 생각하기에는 6번 던지면 한 2번쯤 나올 것 같긴 한데 6번 던져서 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거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인데 여기에 독립이라고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시행을 반복하되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뜻해. 뭐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뭐 이렇게 뭐 됐을 때 두 번째 이제 던지는 게 첫 번째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면 얘는 독립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첫 번째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따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할 때를 뜻해. 그러면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하면 서로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확률이나 두 번째 던져서 나오는 확률이나 계속 똑같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는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확률은 계속 P로 일정하게 됩니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확률이 P라고 하면 P로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이제 시행을 n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 시행을 n번 해서 우리가 이 P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n번 했을 때 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n번 R번으로 하면 바로 하면 좀 헷갈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걸 한번 해볼까? 주사위를 던질 거고 3의 배수의 눈이니까 확률은 3분의 1일 거고 6번 던져서 2번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시행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를 할 거 아니야? 그치? 6번 던져서 주사위 눈이 그러면 두 번, 그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경우인 거냐면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얘들은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돼. 그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요 경우 하나밖에 없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에서만 나오고 3, 4, 5, 6에는 안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거 결국 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전체 6개 중에서 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잖아.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3의 배수의 눈이 2번 나오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 62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드니. 그럴 거고 요거 이제 한 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 번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3분의 1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의 배수의 눈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나오고 세 번째 시행에서는 안 나오고 네 번째도 안 나오고 다섯 번째도 안 나오고 여섯 번째도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의 확률은 결국 3분의 1이 두 번 나오고 3의 배수가 두 번 나오고 3의 배수가 아닌 게 네 번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각각 하나당 전부 다 요거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근데 이 경우가 총 62개가 있으니까 얘가 총 62개가 있겠구나. 되니? 그래서 이 확률들을 다 더해봐라 라고 하면 얘네들이 총 62개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했니?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1번을 한번 해보자. 요걸로. 자, 그러면 이제 N번 중에 R번이고 P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N번이 있어. 1부터 N까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이제 그 R번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는 X번인 거지. 그러면 확률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 요거의 개수 자체는 MC R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P가 지금 R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아닌 거 1-R번이 N-R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1-P를 Q라고도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적습니다. 이렇게. 됐니?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은 이렇게. 뭐 이거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이제 한두 번 던지고 말았는데 주사위 해봐야 뭐 두 번 던지고 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두 번 던지고 말았는데 얘는 여러 번 던졌을 때,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의 그 확률 전체의 이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떤 경우가 되는지에 대한 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줘야 되고요. 각각의 확률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전체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좀 재밌는 게 그 앞에는 그 확률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뒤에는 제일 뒷단원은 뭐냐면 통계가 있단 말이야. 확률에서 통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확률에서 통계로 넘어가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통계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통계는 이 범위가 단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엄청 그 예를 들어 인구라고 하면 막 몇천만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확률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몇천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해서 10초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걸 하면, 그죠? 단순 계산도 가능하겠지만, 걔네들을 각각 이제 독립시행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인구를 해가지고 이제 얘가 몇 명일 때 몇 명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 정도 나올 또 확률을 또 다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에서 다루게 될 건데, 우리는 이제 확률에서 통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요거 구하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얘가 몇 번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요거 구하는 거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들이 막 이렇게 막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1번이요. 자, 페널티킥을 6번 시도하여 4번 성공한다. 어느 축구 선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겠죠. 자, 이거 구해놓고요. 자, 이 축구 선수가 4번의 페널티킥을 시도할 때 다음을 구하여 3골 이상 넣을 확률. 자, 3골 이상이라면 뭐하고 뭐죠? 3골하고 4골이죠. 그래서 3골부터 한번 해봅시다. 4번에서 3골 넣는 것은 4번 중에서 뭐 이런 거 되는 거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총 경우의 수는 4C3일 거고
성공하는 것은 3번이니까 3분의 2가 3번이고 3분의 1이 1번이겠지. 됐나? 이겁니다. 그리고 내 골 넣는 거 해보시면 내 골은 모두 다 성공해야 되니까 다시 4여야 되고 3분의 2만 4번이겠지. 됐어요? 계산하시면 얘는 뭐 81분의 16이고 얘는 81분의 82 81분의 32 그래서 81분의 48 정도 되겠군요. 그래서 27분의 16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약분하면 됐냐? 다음으로 갑시다. 두 번째요. 적어도 한 번은 골을 넣을 확률. 자, 적어도입니다. 적어도는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아닌 걸 뺄 거예요. 전체는 1이고요. 아닌 거는 적어도 한 번은 골을 넣는 게 아니라면 냈다 못 넣는 거죠. 4번 다 실패할 확률을 빼면 돼. 4번 다 실패한다는 말은 4번 중에 한 번도 못 넣었으니까 다시 제로고요. 그리고 못 넣을 확률은 지금 3분의 1이잖아. 3분의 1만 4번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81분의 1 하시면 81분의 80이겠다. 다음으로 갑시다. 어때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별로 어렵지 않죠? 아였나? 뭔가 왜 나는 생각이 다른 걸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아니에요? 뭔가 나는 생각이 다른데 하는 표정으로 있으신 것 같았는데. 네, 2번을 한번 해봅시다. 검은 공 2개, 흰 공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검은 공 2개 이렇게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1점, 흰 공이면 2점을 기록하고 검은 공이면 1점, 흰 공이면 2점을 기록하고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해서 기록한 점수의 합이 7점일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4번 해가지고 7점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소리지? 네 번에서 7점 되려면 흰 공 3번에 검은 공 1번 나와야겠지. 아하. 그래서 검은 공 나오는 걸 O라고 할까? 흰 공을 그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검은 공 1번에다가 흰 공 3번이 나와야 7점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계산 일단 해보시면 거기 이제 여기 요거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기록하고 다시 넣는다죠. 그래서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시행이잖아.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꺼낼 때는 같은 확률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독립시행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얘를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조건부 확률 되잖아. 안 집어넣으면. 기억나니? 예를 들어 A가 꺼내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뭐 되고 됐는지 안 됐는지 얘를 꺼냈는지 못 꺼냈는지에 따라 B의 이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제 A가 꺼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기억나니? 이렇게 연달아 할 때. 그죠? 이때는 두 번째 게 앞에 거에 영향을 받을 때야. 오케이? 근데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서 두 번째 게 앞에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같은 게 반복돼.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계산이. 일단 이 동그라미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3분의 1이겠다. 계산이 그래서 얘는 3분의 1. 얘는 3분의 2겠어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거 되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3번이어야 되고 3분의 1이 그러면 3번이고 3분의 2가 3번이어야겠지. 계산해보시면 4 곱하기 81분의 32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1번 서열을 1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고 아마 주사위가 6의 약수 그러면 1, 2, 3, 6 그러면 3분의 2 일단 주사위가 6의 약수면
동전을 어떻게 되지? 3개. 아이씨, 그걸 또 확률로 이거하니까 또 그러네. 주사위가 6의 약수면 동전을 3개 던지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2개를 던지겠다. 이 말이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일 확률을 구하여라. 해봅시다. 얘는 앞에 거의 영향을 뒤에 동전이 받긴 받지만 이게 주사위 던지는 거랑 동전하는 것 이 사건과 이 사건 자체는 독립은 아니지만 동전을 던졌을 때 이 동전을 3개 던진다면 이 3개가 앞면 나오는지 뒷면 나오는지는 서로 독립이지. 그러니까 동전이 이제 동전 던질 때는 서로 독립이니까 이 뒤에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6의 액수의 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3분의 2겠지. 나왔으면 동전을 3개 던질 거야. 근데 3개 던지는데 동전이 앞면이 몇 개 나와야 돼? 1개 나와야 돼. 3개 던져야 되는데 3개 중에 1개가 앞면이 나와야 돼.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되냐? 그 다음 자, 6의 역수의 눈이 안 나왔어. 그러면 자, 이제 2개를 던질 거야, 그렇지? 2개 중에서 1개 나와야 되지, 앞면이. 2개 중에서 1개 나와야 돼. 2분의 1과 2분의 1가 이렇게 앞면 하나, 뒷면 하나. 자,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은 6분의 1이고요. 이거 위에 거 계산은 8분의 3, 4분의 3, 12분의 아니지 4분의 1. 2개 나오면 12분의 2 더하기 3, 5네요. 뒤로 갑시다. 자, 4번이요. 독립시행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입니다. A 학교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먼저 실시하고 수시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어떤 고등학생 3명이 A 학교의 수시 모집에 지원하였을 때 합격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고 정시 모집에 지원하였을 때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하자. 3명이 A 학교의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하고 이 중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A 학교에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할 때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네요. 갑시다. 정리를 하자면 자,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을 합격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정시 모집을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거를 3명이 할 거야. 3명이 했을 때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요걸 좀 나눠봐야 되겠지.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첫 번째로 수시 모집에 아무도 못 붙었는데 정시 모집에 2명이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수시 모집에 그러면 3명이 지원했는데 한 번도 안 붙어야 돼. 그러면 XXX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3시 제로에 합격할 확률 불합격만 3명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두 번째, 정시 모집에 그러면 3명 지원해서 2명이 붙어야 되지. 그러면 3명 지원해서 2명이 붙는다는 말은 뭐 OOX 같은 거겠네. 아니? 근데 얘는 이제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3시 2에다가 합격이 지금 3분의 1이 2명, 3분의 2 불합격이 1명 등이. 그래서 이거랑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수시 모집을 하고 정시 모집을 하니까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일단 빵명 2명 됐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한 명 한 명 붙는 거 한번 해보죠. 한 명 한 명. 그러면 수시 모집에 3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3시 1이고요. 한 명이 붙어야 돼. 붙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불합격한 사람 2명 되니? 그 다음 정시 모집은 지금 몇 명이 지원해? 2명이 지원해. 왜? 1명 붙었거든. 그지? 2명이 지원해서 1명이 붙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지. 요게 이제 이 문제에 좀 헷갈리는 포인트. 그죠? 이게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O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2명 중에서 1명이 붙어야 되고요.
붙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안 붙을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했더니 얘네들을 곱하면 전체 경우의 수. 전체 확률.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두 명이 붙고요. 한 명도 안 붙을 확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두 명이 붙어야 되니까 얘는 그러면 3명 지원해서 땡땡 x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32에다가 붙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두 명이 붙어야 되고 안 붙는 녀석이 한 명 있어야 돼. 되니? 그 다음에 동시 모집 지원하는 사람 몇 명이야? 한 명뿐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그냥 얘가 안 붙어야 되지. 얘가 안 붙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안 붙을 한 명이 안 붙을 확률은 그냥 3분의 2죠. 뭐 물론 이렇게 1C1에 뭐 이거 해도 되는데 한 명이 그냥 안 붙을 확률은 3분의 2니까 그냥 3분의 2만 곱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죠? 일단 이거 계산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더하시면 돼요. 됐니? 마치 이제 미리 보는 약간 그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시모집. 여러분이 이제 4명이 수시모집에 지원을 해서 붙는 사람과 안 붙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진 사람은 또 이제 정시 모집을 또 지원을 하고 뭐 이걸 하시겠죠. 머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요새 고3들은 놀러 다니고 뭐 재밌던데요. 물론 이제 뭐 재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3 이번에 이제 수능팀 애들은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막 올려놨던데. 그래서 뭐 좋을 때다.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왜 대학교 가기 전 있죠. 그때가 제일 자유롭고 좋아. 뭔가 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때까지는 막 되게 설레고 두근두근하죠. 재밌으니까. 하긴 대학교 생활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시면 즐겁게 열심히 학교를 재밌게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자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태어나가지고 뭐 초등학교 이럴 때는 뭔 모를 때잖아. 그때 뭐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싶어도 그때는 뭘 모를 때니까 뭐 그렇게 좋아도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중학교 때쯤부터는 이제 학업에 그거가 된단 말이야. 학업이 이렇게 딱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고, 학업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 학업을 끌고 가야 됩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이 대학교를 딱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면 이 학업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이 녀석과 비교하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걸 뭐 따지자면 한 3, 4분의 1 정도 되려나? 3분의 1, 4분의 1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해봐야 대학생들 뭐 공부 평소에 하는 줄 알아? 별로 안 해요. 걔네들 뭐 해봐야 시험 기간 때나 뭐 하고 학점에 좀 관심이 있는 애들은 뭐 이제 과제 좀 열심히 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서 대학교는 이 학업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여러분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성인이 된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뭔가 이제 좀 약간 족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죠? 대학교 가서 이제 학업 부담도 적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님이 뭐 지금이야 막 공부해라 뭐라 어쩐다 저쩐다 하고 막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 대학교 가면 이제 별로 그러지도 않아요. 대학교 가서 뭐 공부하라는 사람이 많겠어? 별로 없어. 대학교 가면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 파라다이스라고 해야 되나, 인생의 어떤 굉장히 즐거운 이 꽃밭 같은 시기를 대학교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때가 제일 즐거워. 나중에 보시면 이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면 대학교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하냐면 취직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까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 딴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성인이긴 한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학교 등록금을 여러분이 내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내주시겠지? 여러분이 사고 치면은 뭐 누가 수습해줘요? 부모님이 수습해 주시겠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친구랑 놀러 간다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가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거 누가 수습해 주겠어요? 부모님이 해주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성인인데 성인이 아닌 느낌. 그래서 약간 권리는 있으면서 뭔가 책임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책임은 부모님이 져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때까지가 그래서 되게 좋은 거야. 대학교까지가 되게 좋고요. 이때를 끝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요. 돈을 여러분이 이제 벌잖아요.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좋은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대신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대신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뭐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 뭐 몇 시에 일찍 들어와라 이런 거 잔소리 하여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뭐 이런 거 다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취직을 하면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독립을 하게 되면 잔소리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때까지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거가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부담을 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취직하고 나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자기 살 길 자기가 알아서 이제 돈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은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에 시달린단 말이야. 여러분 일을 하면 여러분이 뭐 많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까지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리고 뭐 휴가를 내봐야 뭐 며칠 내겠어. 안 그러니? 그럼 뭐 1년에 놀아봐야 여러분 얼마나 놀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거의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이거를 좀 잘해서 어떤 이 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오래 일을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봐봐. 대체로 막 정년 퇴직까지 계속 일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의 그 퇴직하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계속 일이야. 이게 한 3, 40년 될걸? 그치? 이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의 굴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별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꽃밭같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운 곳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여기에요. 이때 가서 열심히 잘 즐기도록 하세요. 이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때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시고 뭐 유학을 가고 싶다 가시고 뭐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고 누가 말려?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배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때 아시겠죠? 무슨 알바도 하고 싶다 해봐봐 하면 뭐 재밌겠죠, 그죠? 그런 거 하는 데가 요때예요. 그쵸? 요때가 제일 좋습니다. 요때. 요게 한 그렇게 안 길어요. 휴학을 해봐야 휴학 1년 한다 쳐도 한 5년이죠. 4년제라고 치면 한 5년. 그 5년도 온전히 다 그건 아니긴 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취직 준비를 해야 되거든. 한 3, 4년 정도 되면 취직 준비를 해야 돼서 그때는 완전 꽃밭까지는 않지만 그 전 이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3학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한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학업을 대신 근데 그것도 잘 해야 저렇게 좀 가서 잘 놀지. 만약에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재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자. 하자 얘들아. 들어갈게요. 자, 5번. 올림픽 탁구 개인전에서는 AB가 5전 3선이 게임을 하여 우승자를 가리기로 하였다. AB가 서로 대결 확률이 3분의 1, 3분의 2이고 이기는 경우는 없다고 할 때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입니다.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되리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해보라는 거고요. 5판 3선이니까
다각판을 다 하지 않죠. 네 번째에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로 A가 이길. A가 이길 확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번째 경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고 치고 A가 이기는 걸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기면서 끝나야겠지. 네 번째에서는 A는 무조건 이겨야 돼.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A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세 번 중에서 두 번을 이겨야 되는 거야. 왜냐면 세 번 이겨야 되잖아. 세 번 이겨야 되는 네 번째 이제 1승을 하니까 1, 2, 3차전에서는 두 번은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 그래서 약간 이 두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됐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4C3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네 번째는 고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세 번 중에 두 번 이긴다면 확정인 거야. 그지? 그래서 세 번 중에서 두 번 이기는 것은 이거 하는 경우의 수는 세 번 중에서 두 번 하는 경우의 수 3C2겠지? 그리고 두 번 이겨야 되니까 A가 이기는 건 3분의 1. 3분의 1이 두 번이고요. 3분의 2가 한 번 있어야 돼. B가 이기는 게 한 번. 됐니? 그리고 3차전까지죠, 여기가. 4차전에서는 A가 이겨요. 됐냐? 이게 A가 이기면서 경기가 끝나는 확률이고요. 두 번째로는 2가 이기는 거 한번 해봅시다. 거의 유사하겠지. 1, 2, 3차전, 4차전인데 2가 이기면서 끝나야 되니까 X로 끝나야 돼, 그치? 그리고 1, 2, 3차전은 똑같아. X가 두 개여야 되지. 그러니까 X가 두 개, O가 한 번이어야 B가 이기면서 끝날 거야, 그치? B 4차전에서 이제 세 번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1차전부터 3차전에서는 B가 2승 1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 중에 두 번은 B가 이겨야 돼.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두 번인 거고요. 질 확률이 3분의 1이 한 번이야, 맞지? 그리고 4차전에서는 B가 이겨야 돼. 이기면서 끝나야 돼. 따라오냐? 다 했습니다. 요거 A가 이기는 거, B가 이기는 거. 얘네 둘이 더하면 끝나겠죠? 계산하면 뭐 81이니까 27분의 2에다가 얘는 81인데 27분의 8인가? 두 개 더하면 27분의 10 정도 나오겠다, 그죠? 다음으로 갑시다. 6번이요.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진다. 예를 들어 1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하나, 6이면 뭐 6개. 그래서 1의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 후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4개였다고 할 때 주사위에서 나온 눈이 4일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그럼 얘는 P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4개였다고 할 때 4개였다고 할 때 주사위가 4의 눈이 1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P 4개가 앞면이 4개가 나올 확률 분의 P 주사위가 4개이면서 앞면이 4개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잖아. 주사위 눈이 4이면서 동전이 4개 나오는 거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 P 4개인 것을 분리 한번 해봅시다. 4개인 녀석은 P 주사위가 4이면서 4개인 게 있고 더하기 P 주사위가 5이면서 4개일 수 있고 더하기 P 주사위가 6이면서 4개일 수 있지. 따라와요? 4개 나오는 게 이렇게 세 가지고 위에는 주사위가 4개면서 앞면이 4개 나오는 거. 주사위가 4이면서 앞면이 4개. 됐나요? 그래서 요것 따로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자, 주사위가 4이면서 앞면이 4개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 눈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률이 6분의 1이죠. 주사위 눈이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전을 4개 던져서 4개가 앞면이 나와야 돼요. 4개 중에서 4개가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면만 4개. 됐나? 따라오죠?
번째로 주사위 눈이 5가 나왔을 확률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다음 5번 던져서 4번이 앞면이어야 돼. 그래서 5번 중에서 4번이 앞면입니다. 앞면이 될 확률이 4개, 뒷면이 하나. 됐나요? 세 번째, 주사위 눈이 6이 나오는 확률. 주사위가 6이 나오는 확률은 일단 6분의 1이고요. 6번 던져서 앞면이 4번이죠. 그래서 6번 중에서 앞면 4번, 앞면이 4번, 그렇죠. 뒷면이 2번. 됐나요? 다 했다.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16 곱하기 6 곱하기 16 하면 몇이지? 96인가? 얘는 96분의 1이고 얘는 몇이지? 아, 숫자가 좀 더럽다. 네, 더럽긴 더럽네요.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예, 이거 계산하면 32 곱하기 6 6, 38, 6, 22 192 192분의 5고 얘는 15니까 3으로 나면 2분의 5 2분의 5를 곱하면 64 128분의 5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3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96분의 1, 여기에 192분의 5, 여기에 128분의 5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96분의 1 하셔서 위아래에다가 이제 128 정도를 162, 103 이거 곱하기 3 정도를 곱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좀 더러워서 그렇지 저거 이제 계산하시면 384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깔끔하네요. 29분의 4.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찐이 저거? 우리 저기서 했던 거죠. 그 조건부 확률에서 저거 많이 해봤죠? 뭐뭐일 때 하는 거. 다음으로 하자. 자, 이거 보니까 P는 주사위 2에 한 개를 한 번으로 나온 눈의 수가 4의 약수이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4의 약수가 아니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4의 약수. 4의 약수면 1, 2, 4. 주사위지. 그러면 2분의 1이네. 그러면 또 얘도 2분의 1이네.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그쵸? 지금 보니까 4의 약수가 아니고 1, 2, 4. 3개니까. 자, 둘 다 2분의 1이고요. 어제 출발할 때 P가 B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P가 B에 도착했다는 말은 3번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6번 던져서 몇 번 던지는 건데? 예, 뭐 그런 건 없네요. 6번 던져서 그러면 딱 3번 나오면은 B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거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63에 4의 약수가 3번, 4의 약수가 아닌 게 3번. 됐나요? 두 번째. 주사위를 7번 던졌을 때 C 지점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은 C에 도착하려면 4번, 3번 나와야 되죠. 그러면 4번, 3번이 나와야 돼. 됐냐? 네, 이거 구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7C 4의 약수가 4번, 4의 약수가 아닌 게 3번. 그 다음에 주사위를 7번 던졌을 때 A를 지나 C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 일단 그 A까지 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A까지 가려면 2번 한 번이 나오면 A예요. 그죠? 2번 한 번이 나오면 A가 되는 거야. 이거부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3번 중에 2번이 나와야 되죠. 32에다가 4의 약수가 그러면 2번, 4의 약수가 아닌 게 1번.
싶으니 이러면 A에 도착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A에서 C까지 가야 되지. A에서 C까지 가는 건 두 번이야, 그죠? 두 번이니까 얘니까 그러면 4C2에다가 4의 약수가 두 번이고 4의 약수가 아닌 게 두 번이겠다.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죠. A 갔다가 C로 가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할만하니? 자, 여기까지 하면 독립시행 거기는 다 했고요. 공정한 분배 확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 이러이러한데 이거를 지금 남은 확률, 남은 거에 대해서 얘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 이런 건데 얘는 뭐 굳이 지금 해볼 필요가 있나 싶으니까 지나가도록 합시다. 얘는 그냥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그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독립과 종속까지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 뒤가 뭐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인가요? 그렇죠? 뒤에 들어가는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부터는 통계 파트예요. 통계 파트여서 일단 여러분 질문이 좀 있나요? 어때요? 지난번에 질문하라니까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여기까지 진도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그거나 한번 쳐봅시다. 206번에 2번이요. 206이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풀다가 질문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그렇게 그 표시를 딱 해놓으시고 처음에 그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띡띡띡띡 하세요. 아시겠죠? 괜히 그 혼자 끙끙거려봐야 잘 안 풀릴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6 2번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im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n승 1일 확률은 입니다. 해봅시다. 얘는 두 가지로 나누자. 첫 번째로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볼게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으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약간 값이 다르죠. n이 짝수면은 마이너스 i의 n승이 i의 n승이랑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i의 m승 곱하기 i의 n승이 되어버려서 i의 n 더하기 n승이 돼요. 얘가 1 되는 걸 찾는 거야. 오케이? i의 m 더하기 n승에서 1 된다는 말은 요 m 더하기 n이 i에 그러면 몇 승을 해야 1이 되냐 라고 하면 4의 거듭제곱 i는 4개 단위로 돌잖아. 그래서 4승 뭐 8승 이렇게 그래서 m 더하기 n이 4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이때 뭘 구하는 거지? 확률 4인 케이스를 한번 구해보시면 이게 1, 3, 2, 2 3,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이 8인 케이스를 한번 구해보시면 2, 6부터 시작해서 6, 2까지잖아. 이게 몇 개냐면 5개겠지? 마지막으로 m 더하기 n이 12일 때는 6, 6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 3개, 이거 5개, 이거 1개니까 전체 이거 다 하시면 9개 될 거야. 여기까지 했나? 그쵸? 자, 요거 이제 9개. 요거 되는 거 9개 구해놓고요. 두 번째로 합시다. n이 홀수. n이 홀수라고 하면 요 녀석이 그러면 i의 m승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승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i에 n 더하기 n에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m 더하기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2지. 2 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2 되는 거는 1하고 1 이렇게 있죠. 이거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6대도 되죠. 4개 단위니까 2 다음은 6이잖아. 6 되는 것은 1, 5부터 시작해서 5, 1까지 있겠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 m 더하기 n에서 6 다음은 뭐야? 10이네. 10 되는 것은 몇이죠? 4, 6부터인가? 이렇게 하니까 요거 3개겠다. 그지? 마지막으로 14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14는 없죠. 근데 딱 이렇게 3개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총합은 여기는 1개, 요거는 5개, 요거는 3개. 그래서 얘들 다 더해보면 또 9개. 그러면 이렇게 홀수일 때 9개, 짝수일 때 9개니까 총 18개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번 던지니까 36. 없잖아? 잠깐만. 뭐가 틀렸지? 틀릴 게 딱히 여러분 뺀이 짝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런 건 안 되잖아. 뺀이 홀수잖아. 요거 좀 거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홀수인 거 좀 지워놓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이제 3개가 아니라 1개가 되는 거고요. 1개가 되는 거고, 이때도 이제 홀수인 걸 좀 지워놓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2개가 아마 지워지겠죠. 2, 3하고 5가 지워지겠지. 2개가 지워졌으니까 이거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6, 6은 되겠다. 그러면 이게 5개씩.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일 때만 해야 되니까 이거 되고, 얘는 1, 3, 5 이렇게 해서 3개만 되겠지. 그래서 얘는 5개가 아니라 3개고요. 짝수인 거 2개는 지워졌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짝수인 거 2개는 지워야지. 그러면 여기는 1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5개죠. 그러면 이게 36분의 10이지. 그러면 18분의 5죠. 됐나요? 391번. 좋아요. 391번. 자, 4개의 야구팀 ABCD가 있다. 다음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C팀과 D팀이 경기를 한다. 가에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한다. 나에서 진 팀끼리 경기를 한다. 이기면 절로 올라가고 진 팀은 뭐야? 그건 뭘까? 알 수 없군.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진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진 사람. 진 사람은 그냥 이걸로 표시하자. 이걸로 진 사람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긴 사람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진 사람과 여기서 이긴 사람이 만나.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과 이거네, 우승. 이거네요, 그죠? 자, 해봅시다. 매 경기마다 각 팀이 이길 확률은 2분의 1로 모두 같다고 해봅시다. A팀이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은 입니다. 자, A팀이 우승했을 때 그러면은 P 뭐가 되냐면 A팀이 우승, A팀이
여기는 뭐지? 9번가? 아 9번은 뭐 A팀이 우승했을 때 가에서 이겼을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네. 그러면 얘는 그거잖아. P A 우승 네 P 가에서 이기고 A에서 우승 A 우승 A팀 우승하는 거잖아. 이거네요. A 우승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시면 가나다라가 여기가 가고 나다에다가 라에다가 마로 하는 건데 A팀을 우승하는 것 중에서 일단 가에서 네 우승하는 케이스를 여기 이걸로 적기엔 좀 길겠다.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자, 가에서 이겨. 그 다음에 그러면 가에서 이기면 나로 가잖아. 나에서 또 이겨. 나에서 이기면 마로 가잖아. 마에서 또 이겨. 이렇게 이기는 거. 바나마에서 윈윈윈 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가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 다 2분의 1이죠. 그러면 나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 나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에서 총 8분의 1이겠다. 되나?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보자. 자, 가에서 이겨. 그 다음에 마에서 지면 우승이 안 되잖아. 나에서 근데 이거 이기고 지고를 표시를 좀 해줘야겠네. 어떻게 표시하지? 잠깐만. 그냥 이걸로 이기고 이기는 걸로 할까?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가야 좀 덜 헷갈리. 나에서 졌는지 이기는지에 대한 표시가 조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진 다음에 나에서 지면 라로 가잖아. 라에서 이겨서 마에서 이기면 우승이지. 아하. 그러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오지. 세 번째로 일단 그러면 가에서 이기는 케이스는 이게 다인 거 아닌가? 가에서 이기고 나에서 이기면 이겨야 우승이야. 이기고 나서 여기서 지면은 우승이 안 되잖아. 그리고 가에서 이겨서 나에서 왔는데 졌는데 그럼 여기서 지면 탈락이야. 그러면 이기고 이겨야 돼, 그지? 여기선 이기고 이기는 거밖에 없어. 그러면 가에서 이겨서 가는 케이스는 이게 다고요, 그죠? 처음에 지고 시작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지고 나서 그러면 다로 가서 다에서 이긴 다음에 라로 가서 라에서 또 이긴 다음에 마에서 이기면 되겠네. 됐나요? 여기서 지고 이기고 이기면 되잖아. 요거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이거겠네. 4는 이거지. 자, 네 번째로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더 있나? 한 번 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한 번 지는 순간 다 이겨야 되는 거지. 두 번 지면 탈락이야. 이게 단데? 이게 다네요. 네. 요게 다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16분의 1이고요. 얘는 16분의 1이겠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A가 이기는 총 경우의 수는 얘네 셋의 합. 그러면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2니까 16분의 4. 그러니까 4분의 1이네. 전체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가 A가 우승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가에서 이기면서 A가 우승하는 게 이거 두 개지. 그러니까 16분의 3.
1번이니까 약분하면 이거 4니까 4분의 3 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군요. 저거가 그 뭐라 그러더라? 이름이 있는데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이제 토너먼트 방식에서 좀 이제 많은 팀들끼리 서로 붙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3승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고요. 2패하면 탈락이야. 뭐 그런 방식이야. 저기도 보시면 우승하려면 전부 다 3승을 했죠. 3번 이겨야 우승하는 거고 2패하는 순간 탈락이라서 1패까지는 가능하다. 자, 또요. 349번. 3, 4, 9. 3, 4, 9. 3, 4, 9. 여기 앞이네. 여기 군. 가봅시다. 자, 3, 4, 9 x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 5, g가 0, 1인데 x에서 y 중에서 이별호 하나를 선택하고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이거 중에서 이별호 하나를 선택하여 합성함수 G.F를 만들 때 합성함수의 치역이 G1 확률은 이거네. x가 지금 1, 2, 3이고 y가 그러면 1, 2, 3, 4 g가 그러면 0, 1 이렇게 됐을 때 x에서 y로 가는 게 F 이게 g예요. 그러면 f를 먼저 넣고 g를 나중에 가는 거니까 이게 g의 fx잖아. 이렇게 되는 꼴이죠. 자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가는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1대1 대응. 근데 1대1 대응까지는 아니고 1대1이네. 그렇죠. 1대1이죠. 가는 1대1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G의 치역은 Z다. G의 치역은 Z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들 때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이거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중에서 인별호 하나를 선택하여 합성함수를 만들 때 합성함수의 치역이 G일 확률. 자 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fx가 1대1 대응일 경우의 수는 얘가 4개, 얘가 3개, 얘가 2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래서 이게 f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를 결정할 확률은 G는 뭐라 그랬냐면 치역이 G여야 돼. 치역이 G여야 돼. 1, 2, 3, 4가 0, 1로 화살표를 쏘는데 치역이 G이려면 어떻게 되죠? 치역이 G라는 말은 0하고 1이 둘 다 화살표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그 얘네 둘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만 빼면 되겠지. 그러면 1도 2개, 2도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4도 둘 중에 하나니까 2의 4승에서 0으로 몰리는 거랑 1로 몰리는 거 2개를 빼주시면 이게 G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겠다. 그죠? 이게 그러면 전체 함수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가 이거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거 합성함수의 치역이 G1 확률은 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분명히 G의 합성함수, G의 치역은 G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1대1이고 G의 치역이 G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 말이다. 얘네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약에 해서 하나씩 꼽았는데 이 1, 2, 3이 하나로 몰려버리고 4가 1로 가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G의 치역은 분명히 G지만 이게 이제 합성함수를 해버리면 이제 1이 1로 갔다가 0으로 가고 2도 2로 갔다가 0으로 가고 3이 3로 갔다가 0으로 가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은 0밖에 없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없애보자라는 거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렇게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살표를 쐈는데 걔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F가 세 가지를 쏴야 되는 건 맞지? 그래서 F가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무조건 세 가지 되는 건 변함이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F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쐈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화살표를 받은 애가 있고 안 받은 애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때 화살표가 받은 애는 이게 그러면은 잠깐만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이래서 빼면 되겠네, 그죠? 전체에서 지금 아닌 걸 뺍시다. G가 치역이 아닌 걸 뺍시다. 전체에서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이 화살표 받은 놈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몰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1, 2, 3은 전부 다 무조건 0 또는 1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0으로 갈지 1로 갈지는 결정을 할 수 있어. 그게 두 가지. 그럼 얘가 만약에 뭐 1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1로 몰리면 되는 거고 4는 정해져 있어.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왜? G의 치역은 0, 1이어야 되거든. 아니? 이건데? 이건 거 같은데?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볼까? 4, 3이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 얘가 16이고 2 빼면 14분의 2니까 7분의 1이니까 7분의 6이구나. 맞네요. 이렇게 날라가죠? 약분되잖아. 약분 해놓고 보면은 14분의 2 14분의 2면 7분의 1 1에서 7분의 1을 빼면 7분의 6 그래서 349 이런 거는 좀 처음에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산이어서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몇 번? 93번. 393에 2번? 393 393 되겠네? 자, 태희와 병만이는 거짓말할 확률이 10분의 3, 10분의 1 이거 맞지? 네. 10분의 3, 10분의 1이다. 자, 근데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내요. 자,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내요. 뭐였지? 태희와 병만이에게 보여주었더니 태희는 흰 공, 병만이는 검은 공이라고 하였을 때 그 공이 실제로 검은 공이었을 확률은 입니다. 검은 공. 예. 그러면 P 조건 확률이지. 왜냐면 보여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하였을 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흰 공, 검은 공인 거니까 태희는 흰 공이고 병만이는 검은 공을 X라고 해볼까? X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X였을 확률 이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P에 태희는 흰 공이고 병만이는 검은 공인 건데 P 검은 공이면서 태희가 흰 공이고 병만이가 검은 공이라고 할 확률인 거잖아. 근데 이거가 태희가 흰 공이고 병만이가 검은 공이라고 할 확률이 P 실제로 흰 공인데 태희가 흰 공이고 병만이가 검은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검은 공인데
태희가 흰공이라고 하고 병만이가 검은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이제 위에 거는 이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흰공을 뽑았다고 쳐. 흰공을 뽑았다고 쳐. 흰공을 뽑아서 태희가 흰공, 병만이가 검은공을 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흰공 뽑을 확률은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죠. 그치? 일단 딱 보여줬어. 그러면 태희는 그러면 진실을 말하고 병만이는 거짓을 말했겠네. 그치? 태희는 그러면 진실을 말하고 병만이는 거짓을 말하면 딱 이 경우죠. 계산해보시면 이게 81, 800분의 81 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검은공 뽑았다고 해보죠. 검은공을 딱 보여줬어. 근데 태희는 흰공이라고 해. 그러니까 태희는 거짓말을 했지. 병만이는 그러면 검은공을 검은공이라고 했으니까 진실을 말했고. 그러니까 태희는 거짓말을 했어. 아, 검은공부터 뽑아야지. 검은공 뽑을 확률은 8분의 5죠. 그리고 태희는 거짓말을 하고 병만이는 진실을 말해. 그럼 이게 800분의 35겠다 그죠? 쌓였다. 그러면 이거 계산이 800분의 35랑 81 더한 거겠죠? 35 플러스 81일 거고 위에가 800분의 검은공이면서 이게 35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은 이게 110분의 35가요. 이거 약분되나? 8, 7, 5 약분 안 되는데? 잠깐만. 그 52분에 45가 나와요. 어디죠? 어떤 게 40이고요? 그러니까 52분에 45가 나와야 되는데. 아, 52분에 45가 나와야 된다. 네. 52분에 45라. 이상하다. 뭐 틀렸지? 잠깐만. 거짓말 할 확률이네. 아이씨, 거꾸로 갔잖아. 잠깐만. 거짓말 할 확률이라서 이거 거꾸로네요. 잠깐만. 얘가 그러면 10분의 1이고요. 얘는 그러면 진실을 말해야 돼. 이거네요. 그래서 이게 21이고요. 이게 그러면 거꾸로 해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네. 거짓말을 하고 얘가 진실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5, 3, 15, 9, 135 이거네요. 그럼 다시 800분의 21 800분의 21이고 135니까 21 플러스 135분의 135겠다. 아니 800분의 135죠. 날리면 이렇게 되어서 156분의 135 이게 355, 326, 3, 42, 355 이거 맞죠? 네. 거짓말 할 확률이었어. 아하. 한 여기쯤 몇 분이지? 그러네요. 여기쯤 할까요? 오늘은 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내일은 학교 가니까요. 그죠? 학교 잘 다녀오시고요. 토요일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안녕 얘들아.